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배워두면 달콤한 결과를 맛볼 수 있는 EBS 사자성어의 곽동훈입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즐겁다는 생각으로 함께 한다면 더욱 학습 효과는 높아지겠죠? 선생님은 운동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구기 종목을 많이 좋아해요. 그 중에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박지성이라는 이름은 축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축구 선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런데 한때 인터넷을 달군 박지성 선수의 발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몇 번이나 깨졌을 발톱의 모습, 울퉁불퉁하고 고생한 흔적이 아주 잘 배어있는 그 발의 모습을 말이에요. 박지성 선수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처럼 끊임없이 뛰는 모습이 인상 깊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발이 그런 모습을 가질 때까지 어떤 노력과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노력과 고생이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선수라는 이름을 얻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힘든 고생 끝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달콤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진감래예요. 우리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이 말은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힘든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고생을 조금만 더 견딘다면 곧 행복한 달콤한 결과가 찾아올 거야 라는 응원의 말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한자어의 음과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뜻을 더욱더 잘 기억나게 해보죠. 고자는 쓸 고자예요. 우리가 감탄고토라는 사자성어를 배우면서 보았던 건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진자는 달 진자고요. 여기까지 붙여서 보면 쓴 것이 다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감자도 역시 감탄고토에서 배웠던 달 감자고요. 레자는 다 알고 계시죠? 올레자예요. 한꺼번에 해석하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쓴 약을 먹일 때 항상 옆에 달콤한 사탕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쓰다는 단어의 의미는 확장해서 보셔야 돼요. 쓰다는 것은 결국 고생한다, 달다는 것은 즐거움, 이렇게 말이죠. 결국 이 말은 고생이 다하면 그 뒤에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자성어는 특별히 고사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속담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공자님의 논어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수치로 연필을 삶고 나뭇잎으로 종이를 삼아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그 노력을 바탕으로 훗날 중국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고진감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동훈아, 고진감래라고 했어. 무엇이든 처음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도 지금 사자성어를 익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배워두면 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 후에 낙이 온다는 의미와 반대되는 사자성어가 있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자성어는 바로 흥진비례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의 반대인이 뭘까요? 고생을 해도 낙이 안 온다?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럼 바로 즐거움이 닿으면 고생될 만한 일이 온다가 되겠죠. 흥진비례는 바로 그런 의미와 유사하게 즐거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는 의미예요.
그럼 아까 고진감래는 열심히 하라는 격려나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것은 뭘까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곧 슬픔이 올 거야 하는 저주일까요? 아니겠죠? 기쁨이 닿으면 슬픔이 올 수도 있으니 그것에 준비하라는 충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또는 사람의 인생에는 즐거움도 슬픔도 있다는 삶의 진리를 주는 말이기도 할 거고요. 한자어를 통해 살펴보면 흥자는 일으킬 흥자지만 여기서는 흥겹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흥자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자는 달 진자이고요. 비는 슬플 비자, 레자는 많이들 알고 있죠? 올 레자예요. 말 그대로 흥겨움이 닿으면 슬픔이 온다는 말이 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기쁜 일 다음에는 무조건 슬픈 일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가 늘 좋거나 나쁠 수는 없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가며 일어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것에 취해서 조금은 해이해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흥진비례라는 말은 당 고종 때 문인인 왕발이란 사람의 등왕각서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왕발이란 사람은 6살 때부터 문장을 쓴 천재였는데 여러 왕족들 싸움을 닭싸움에 비유한 글을 썼다가 유배되었어요. 그러다가 고종이 이 등왕각서를 읽고 왕발을 다시 부르려고 했으나 이미 왕발이 죽고 없어 안타까워했대요. 이런 고사가 전해질 만큼 흥진비례라는 말이 쓰여 있는 왕발의 등왕각서는 걸작으로 꼽히는 글이에요. 거기에는 흥진비례 시경허지유수, 즉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오니 차고 비는 것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았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 용례를 볼까요? 고전소설 유충렬전에 이 흥진비례가 사용되어 있어요. 자식이 없어 서러웠던 유심은 남쪽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유충렬을 얻게 돼서 슬픔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뒤에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서술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오호라, 시운이 불행하고 조물이 시기했는지 유주부 세대 부기 지극하더니 사람이 흥진비례가 미쳤으니 어찌 피할 가망이 있을소냐. 이제 소설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유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겠죠. 아들을 얻게 되는 흥겨움을 느끼지만 이어질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꽉쌤의 사자성어 메모장 기억하라 쏙쏙! 예, 오늘은 선생님이 옛날 영화 예고편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꾸며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라.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달콤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뿌린 만큼 얻게 되는 인생 역전 이야기 고진감래. 고진감래에 이오는 스펙타클 공포. 지금 네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아. 앞을 내다보지 마라. 생각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즐거움이 다해 슬픔이 오는 공포. 흥진비례 coming soon.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기억하시면 언젠가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고진감래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EBS 사자성어의 곽동훈이었습니다. 안녕.